사람들이 침묵했다. 동물병원 좁은 진료실 안은 그 순간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그저 한 마리의 개가 주인의 목을 조용히 끌어안고 있었고 모두가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조용히 눈물을 닦던 간호사는 이미 수없이 이별을 지켜보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너무 오래 버텨온 개였고 주인과의 관계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백호는 12살 된 진돗개였다. 유난히 충직하고 똑똑했던 아이. 그 개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봤다. 윤재호, 예비역 소방관이자 백호의 전부였던 사람. 함께한 세월은 험난했고 백호는 매번 조용히 곁을 지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쳐있는 몸으로도 윤재호의 눈을 응시했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깊었다. 재호는 그날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해왔다. 병원에 들어오기 전 백호와 함께한 기억을 정리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십 번도 넘게 떠올렸다. 하지만 막상 주사기가 눈앞에 놓이자 그 모든 말은 공중으로 흩어졌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목구멍은 타들어갔다. 옆에 선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손에 들고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백호가 움직였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백호는 자신의 두 앞발로 윤재호의 목을 천천히 감쌌다. 모두가 멈췄다. 그 행동은 마지막 인사였다. 아니, 마지막 고백.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느꼈다. 그 짧은 동작이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재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숨을 억누르며 백호의 숨결을 느꼈다. 어쩌면 그건 작별이라기보다는 나 여기 있어요라는 다짐이었다. 수의사는 주사기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다. 간호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고 그 위태로운 순간을 무너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준비됐어요. 수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깨울까 두려운 듯 아주 낮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몇 걸음 더 다가갔고 주사기를 개의 다리 가까이에 가져갔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천천히 이루어졌다. 아무도 이 순간을 서두르지 않았다. 모두가 이 작별이 고요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수의사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작은 이마 주름이 퍼지더니 그녀의 시선이 주사기가 아닌 백호의 몸으로 옮겨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의사는 주사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방 안에 감도는 공기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재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로 번진 시야 속에서 수의사의 움직임을 따라갈 뿐이었다. 백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뭔가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곧 청진기를 꺼내어 백호의 가슴에 댔다. 그리고는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간호사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죠? 수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오래된 개의 심장에서 들려와야 할 소리는 불규칙하고 약한 박동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건 그것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계속 두드리는 약하지만 확실한 울림이었다. 마치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심장 박동으로 표현되는 것 같았다. 백호는 여전히 주인의 품 안에 있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다. 수의사는 고개를 들고 간호사에게 말했다. 체온계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혼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죽는 게 아니었나요? 조용히 던진 물음에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다시 확인해야 해요. 지금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녀의 말은 결연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간호사는 재빨리 체온계를 가져왔다. 수의사는 그것을 백호의 앞다리 아래에 조심스럽게 댔다. 기다리는 몇 초 동안 그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체온계가 소리를 내자 그녀는 숫자를 2번 읽었다. 너무 낮아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장기 기능 때문이 아니라 감염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방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한 마리의 개가 한 남자의 전부였던 존재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를 멈춰 세웠다. 간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품 냉장고에서 수액백을 꺼내고 일회용 튜브와 카테터를 준비했다. 수의사는 이미 백호의 혈관 상태를 고려해 위치를 판단하고 있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기다리면 늦는다. 감염이 원인이라면 지금 당장 항생제를 투여해야만 했다. 윤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손끝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만 믿고 싶었다. 광범위 항생제부터 던져. 수의사가 짧게 지시했다. 간호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무균 포장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재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이별만을 생각했다. 죽음에 대비했고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바뀌었다. 아니, 뒤집혔다. 주사기가 바뀌었다. 죽음을 멈추던 바늘이 아닌 생명을 불어넣는 바늘로. 수액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이전과는 달랐다. 간호사는 모니터를 연결했고 수의사는 청진기를 놓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했다. 그러나 이전보다 명확했다.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언제부터 상태가 나빠졌나요? 수의사가 물었다. 재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다. 며칠 전부터요. 밥을 잘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죄책감이 스며 있었다. 매일 같이 함께했던 친구가 속으로 얼마나 아팠는지도 몰랐다는 자책이었다. 그럴 수 있어요. 수의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노령견은 증상이 느리게 나타나기도 하고 평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전형적인 노화 증상하고는 달라요. 감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는 모니터 수치를 보며 한숨을 삼켰다. 재호는 백호를 바라봤다. 산소 튜브, 주사기, 전선들이 백호의 작은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니, 살아내고 있었다. 무언가가 꺼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종류의 힘이었다. 함께한 세월이 짧지 않았다.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생사의 순간을 함께 버틴 동료였다. 가능성은 있나요? 낮게 묻는 질문에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뭐든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해요. 체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희망이 생겨요. 반응이 있다면 더 강한 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말끝이 흐려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수액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항생제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 심장 박동의 간격, 체온계의 수치 모두가 조심스럽게 기록되었다. 병원 내부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이 작은 진료실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재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감각을 백호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수의사는 백호의 호흡을 다시 확인했다. 불안정했지만 패턴은 유지되고 있었다. 재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두려움, 미련, 희망이 한데 얽혀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위기 상황을 마주했지만 지금처럼 애매한 감정 속에 갇힌 적은 없었다. 백호는 그에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 화재 현장에서 목줄 없이도 명령에 따랐고 어린아이를 구조한 뒤 눈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눈앞의 백호는 그때보다 작고 약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눈빛이었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체온이 조금 올랐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수의사는 재빠르게 수치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방향성이었다. 살아가는 쪽으로, 멈추지 않는 쪽으로. 수의사는 재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아주 작게 들렸지만 재호에게는 가장 큰 울림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 감정이 솟구치려 했지만 지금은 억눌러야 했다. 기다려야 했다. 백호가 싸우고 있으니 자신도 버텨야 했다. 남아있는 힘으로라도 옆에 있어야 했다. 그것만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백호의 호흡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체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수의사는 간호사에게 수액을 두 번째 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백호야, 조금만 더 버텨줘. 그것은 기도 같았고 다짐 같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두 번째 수액을 준비하면서 혈압 수치를 조용히 불렀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태를 점검했다. 백호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지만 약간의 개선이 느껴졌다. 모든 수치는 아슬아슬했다. 체온은 기준치 아래였고 맥박은 완만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불완전한 리듬 안에서 생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윤재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다.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의 시선은 백호에게 고정돼 있었다.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심장이 뛴다는 사실, 호흡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그는 지금의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꼈다. 지금 항생제에 반응하고 있어요. 수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확실히 살아날지는 아직 몰라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백호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지키고자 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치료는 계속됐고 간호사는 백호의 몸에 연결된 모든 장비를 빠짐없이 점검했다. 기계음은 규칙적이었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경고음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했다. 수의사는 백호의 귀에 손을 대며 반응을 확인했고 백호는 가늘게 소리를 냈다. 그것은 희미했지만 명확한 신호였다. 신경 반응은 아직 살아있어요. 수의사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정신은 아마 희미할 거예요. 지금은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간호사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맥박은 일정했다. 체온은 0.2도 상승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모든 이가 알고 있었다. 그 숫자는 생명 쪽으로의 흐름이었다.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호 가까이 다가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모든 감정을 전달했다. 수의사는 잠시 치료를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고 대신 긴장과 희망이 조용히 교차했다. 간호사는 조용히 수액 속도를 조절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체온 유지예요. 수의사는 작은 담요를 더 얹으며 말했다. 백호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감염이 진행된 부위가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신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보면 꽤 넓게 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빠른 판단과 경험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는 백호의 입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입술이 마르고 있었지만 아직 창백하지는 않았다. 수의사는 백호의 잇몸을 다시 확인했다.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혈색.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혈액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검사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지금은 기존의 자료 속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찾아야 했다. 재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 어떤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수의사는 그런 그를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또한 감정을 드러낼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생명을 지키는 데 써야 했다. 간호사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수의사에게 건넸다. 그녀는 빠르게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요. 백혈구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감염 확실해요. 이 정도면 폐혈증 초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항생제 용량을 조정하고 투약 주기를 짧게 설정했다. 재호는 수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아직 희망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을 거라는 다짐. 백호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자신도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 그는 병원 바닥의 한 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간호사는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며 다음 수액을 준비했다. 재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백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고 작게나마 호전되는 지표들이 계속 나타났다. 체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심장 박동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지금은 괜찮아요. 수의사가 말했다. 지금부터 몇 시간이 고비예요. 그걸 넘기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 말에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목안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 나 여기 있을게. 어디 안 가. 그리고 다시 정적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처음과는 달랐다. 절망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불안이 아니라 감시였다.
백호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수의사는 여전히 옆에 있었다. 윤재우 역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누구도 이 시간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은 단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내는 시간이었다. 백호의 호흡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 간호사는 주기적으로 체온을 확인했고 수의사는 새 항생제를 준비했다. 감염이 확실해진 이상 더 강한 약이 필요했다. 기존의 항생제는 반응을 보였지만 속도가 느렸다.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싸움이었다. 수의사는 투여 주기를 다시 조정하고 약품 목록을 확인했다. 약간의 주저도 없이 손이 움직였다. 면역력 보조제도 같이 투입할게요. 수의사가 짧게 말했다. 간호사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체온은 36도에 조금 못 미쳤다.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오전에 비하면 개선된 상태였다. 작은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생명의 신호였다. 재호는 숫자들을 볼 줄 몰랐지만 수의사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로 희망을 가늠했다. 신장 수치도 아직 괜찮아요. 수의사는 결과지를 넘기며 말했다. 간 기능도 아직 버티고 있고요. 다만 체내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해요. 그녀는 혈압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다. 백호의 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의사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모든 반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움직임은 조용하고 빠르게 이어졌다. 숨이 조금 더 안정됐어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 정도면 폐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도감은 잠깐이었다. 아직 결정적인 고비는 남아있었다. 감염이 어느 장기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재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백호 곁에 섰다. 말없이 손을 얹었다. 수의사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 아이, 많이 강했네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백호는 강했다. 살아온 시간 동안 수많은 현장을 함께했고 재난 속에서도 겁먹지 않았다. 위험한 구조 현장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 아이가 지금 가장 조용한 방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지금 항생제 효과는 분명해요. 수의사의 말은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감염이 광범위해서 약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상태를 더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간호사는 수액 속도를 다시 확인했고 동시에 백호의 발끝을 체크했다. 혈액순환이 느리지만 유지되고 있었다. 재호는 병원 안의 소리를 잊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시간 단위가 아닌 순간 단위로 백호의 상태를 살폈다. 모니터의 소리, 수액의 흐름, 작은 숨소리,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의학 지식도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집중하고 있었다. 수의사는 일단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추가 검사는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야 했다. 백호가 지금처럼 상태를 유지한다면 회복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예측보다 관찰이 더 중요했다. 수의사는 모니터 앞에 다시 섰다. 체온은 36도에 도달해 있었다. 작은 숫자지만 모두를 멈춰 세우는 변화였다. 수액 교체할게요. 간호사의 말에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생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투입을 계속해야 했다. 면역 보조제도 일정량 반복적으로 공급되었고 위장 기능 유지를 위한 약도 함께 투여됐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고 맥박도 일정했다. 재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백호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구조 훈련장에서 서로 호흡을 맞췄던 시간들, 불 속에서 함께 뛰어들었던 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으로 이어졌다. 지금 이 방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랐다. 수의사는 간호사에게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의 계획을 전달했다. 수액 간격, 약물 순서, 체온 감시 빈도까지 모두 체크리스트에 적혔다. 야간 담당 간호사에게도 인수인계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백호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정이에요. 수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대로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내일 아침에는 좀 더 확실한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숫자는 그대로였고 숨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윤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대신 눈으로 다짐했다. 백호가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한 자신도 단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는 말보다 더 강한 결의가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재호는 대기실에 혼자 남겨졌다. 치료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도 흐르지 않았다. 병원 안의 소리들조차 멀게 느껴졌다. 눈을 감으면 백호가 처음 품에 안겼던 날이 떠올랐다. 훈련소에서 데려온 그날 작은 진도 강아지는 낯선 집 안에서도 재호의 뒤만 따라다녔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함께한 12회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순간이 너무도 선명했다. 기억은 계속 이어졌다. 여름철 구조 현장에서 불길 속을 뚫고 나왔던 일. 겨울 눈밭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새 수색하던 밤. 복귀 후 서로 기대어 잠들었던 시간들. 그때의 백호는 작고 빠르고 힘이 넘쳤다. 지금 병실 안에 누워있는 모습은 그와는 너무 달랐지만 재호는 알고 있었다. 여전히 같은 존재라는 걸.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구분되지 않았다. 병원 벽에 걸린 시계는 세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지만 재호에게 그 숫자들은 의미 없었다. 그는 그저 기다렸다.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앉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마음이 계속 떠 있었다. 눈을 감아도 백호가 보였다. 작은 숨소리, 희미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끌어안던 그 앞발의 감촉. 그 모든 것이 생생했다. 병원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다른 보호자들도 하나둘씩 돌아갔고 직원들도 대부분 퇴근했다.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재호는 대기실 한쪽에 붙은 조명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휴대전화는 진작 꺼져 있었다. 지금은 어떤 알림도 받고 싶지 않았다. 오직 병실 문만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손끝을 맞댔다.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 병원 내부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약품 냄새와 기계음은 멀리서 흐릿하게 전해졌다. 시간이 지나도 그 안에서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불안은 잊은 지 오래였다. 이제는 오직 기다림만이 남아 있었다. 백호가 살아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희망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수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몇 시간만 버티면 달라질 거예요. 그 몇 시간이 지금인지 이미 지나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믿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기로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건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끝이 다가온다 해도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는 체념이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백호가 다시 눈을 뜨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상상은 점점 선명해졌다.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고 자신이 다시 백호를 보는 장면.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는 그 상상에 의지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다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숫자는 바뀌고 공기는 차가워졌으며 감정은 점점 무뎌졌다. 하지만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병실 문을 향해 앉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병원 내부에 가끔 들려오는 발소리마다 고개를 들었고 아니면 다시 조용히 기다렸다. 말없이 조용히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재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밝은 조명이 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그 빛 속에서 수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재호 쪽으로 걸어왔다. 말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안정됐어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는 병원 복도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재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두 눈이 붉게 변했다. 수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다음 몇 시간이 중요해요. 항생제 반응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회복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이 떨렸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다시 쌓이는 기분도 들었다. 수의사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재호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안도라는 감정을 느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밀려왔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지금부터 더는 놓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호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고. 윤재호는 다시 혼자였다. 수의사는 치료실로 돌아갔고 대기실에는 그만 남았다. 시간은 늦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은 더욱 조용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눈을 감고 등을 의자에 기대었다. 피로가 온몸에 퍼졌지만 눈꺼풀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생각은 끊이지 않았다. 감정도 마찬가지였다. 방금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반복됐다. 안정이라는 단어, 반응이라는 단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차례로 떠올랐다. 그것들은 서로 얽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아직 수의사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윤재호는 이미 그 단어를 마음에 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쪼가리를 꺼냈다. 훈련소에서 받은 등록증이었다. 백호의 이름, 생년월일, 혈통 번호가 적혀 있었다.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글자들을 짚었다. 백호라는 이름을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금 백호는 치료실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다. 작은 몸으로 수많은 약물과 싸우고 낯선 기계 소리 속에서 자신이 아는 단 하나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재호는 그 사실이 너무 아프면서도 너무 고마웠다. 이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그 의지는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병실 문 앞까지 가서 멈췄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쪽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 수 없었다. 대신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아주 작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줘.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며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자리로 향하는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백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던 그 모습, 주사기 옆에서 힘겹게 숨을 쉬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에 안겨있던 그 느낌. 그날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병원에 도착하던 순간 수의사의 표정, 백호의 미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다짐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다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시계는 자정이 넘었음을 알렸다. 그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이미 시간의 흐름은 그의 기준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금은 오직 지금만이 존재했다. 지금 백호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사실이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 스태프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잠시 쳐다봤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다. 모든 외부 자극은 잠깐뿐이었다. 곧 다시 백호에게로 집중됐다. 백호가 깨어나길, 다시 눈을 뜨길, 다시 꼬리를 흔들길. 마음속에서 상상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 상상은 바람이 되었고 바람은 믿음이 되었다. 그는 다시 손을 맞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서로를 감싸며 온기를 나눴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은 기도와도 같았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전해지길 바라는 간절함이었다. 그 숨이 백호에게 닿기를, 백호의 몸이 그 마음을 알아채주기를. 몇 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수의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 눈빛만으로도 재호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다.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그는 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그는 숨을 멈췄다. 발걸음을 떼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결국 움직였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보인 건 백호였다. 산소 튜브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고 주사 라인은 그대로였지만 눈이 떠 있었다. 또렷하게,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윤재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저 속삭였다. 백호야. 백호의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재호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백호는 얼굴을 그 손에 기댔다.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수의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믿음이 담겨 있었다. 윤재호는 천천히 다가가 백호의 침상 곁에 섰다. 숨소리는 약했지만 일정했고 눈은 흐리지 않았다. 백호는 눈을 깜빡이며 윤재호를 바라보았다. 꼬리는 여전히 느리게 움직였다. 수의사는 한 발 물러나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말없이 흐르는 공기 속에 긴장과 안도가 교차했다. 윤재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백호는 그 손길을 알아보고 얼굴을 기댔다. 체온은 낮았지만 살아있었다. 약물로 가득한 몸이지만 의식은 분명했다. 윤재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눌렀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백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백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동작 하나에 윤재호는 온몸이 떨렸다. 수많은 밤을 함께 보냈지만 이 밤은 달랐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존재와 눈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간호사는 조용히 들어와 장비를 확인했다. 수액은 예정대로 공급되고 있었고 항생제도 계획된 시간에 맞춰 투입되었다. 체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호흡은 이전보다 안정돼 보였다. 그녀는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의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백호의 상태를 기록했다. 윤재호는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손을 뻗어 백호의 얼굴을 감쌌다. 백호는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다시금 눈을 떴고 고개를 살짝 돌려 윤재호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윤재호는 분명히 읽었다. 그 눈빛은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메시지였다. 아직 위험하긴 해요. 수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반응하는 거면 가능성이 있어요. 폐기능도 유지되고 있고 내장 손상도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학적 진단이었지만 그 속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감정은 오랜 시간 끝에 도달한 희망의 끝자락이었다. 윤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였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이마를 백호의 머리에 조용히 기댔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대로 있었다. 백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약한 힘으로 앞발 하나를 움직였다. 그 발이 윤재호의 팔에 닿았다. 단단히 잡지도 않았고 길게 머무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다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의지. 수의사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는 병실 밖에서 간호사와 짧은 눈빛을 나눴고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의 상태는 여전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했지만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분명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윤재호는 의자에 앉아 백호 곁을 지켰다. 침묵이 길어졌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관계가 있었다. 수없이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지금 이 공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백호는 여전히 눈을 떴고 윤재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 가지 않았구나. 그 말에 백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짧은 반응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간호사는 다시 들어와 상태를 점검했다. 수액을 교체하고 모니터 선을 정리했다. 체온은 조금 더 올라 있었다. 산소 포화도도 안정 범위에 들어와 있었다.
수의사는 혈액 수치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했고 내일 새벽쯤이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거라 판단했다. 윤재호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백호가 눈을 떴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충분했다. 어떤 말도 어떤 판단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백호의 옆에 있었다. 그 자리가 자신의 전부였다. 백호는 다시 한번 숨을 내쉬었다. 윤재호는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다.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절망이 아닌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값졌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약속 없이 그들은 단 하나의 감정만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것이 곧 희망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병원은 여전히 조용했고 윤재호는 꼬박 밤을 새우고 있었다. 눈은 붓고 목은 탔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백호는 꾸준히 숨을 쉬고 있었다. 산소 포화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체온도 기준선에 도달해 있었다.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고 수의사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의식은 분명했다. 윤재호가 말을 걸면 반응했고 손을 대면 눈을 감았다. 무언으로 이어지는 교감이 밤새 계속됐다. 감정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다. 긴장도 안도도 모두 지나갔다. 남은 건 조용한 확신과 묵묵한 기다림뿐이었다. 해가 뜨기 전 수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검은 가운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그녀는 윤재호 옆에 앉았다. 이제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룻밤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을 천천히 풀어냈다. 윤재호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눈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지금처럼 계속 회복되면 일주일 내로 퇴원할 수도 있어요. 수의사의 말에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백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백호는 그 손길에 반응하듯 눈을 떴다. 눈빛은 투명했고 조용했다. 생명이 다시 몸 안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백호와 이마를 맞댔다. 짧은 순간이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다행이라는 말. 무엇보다 네가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라는 말. 백호는 앞발을 천천히 들어올려 윤재호의 팔 위에 올렸다. 힘없는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그것은 이별이 아니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었다. 다시 걷고, 다시 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 수의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간호사도 뒤따라 나갔고 병실 안에는 둘만 남았다. 윤재호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새벽 햇살이 병원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백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함께였어. 그날 이후 윤재호는 백호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매일 병원에 와서 함께 있었고 백호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졌다. 체력이 회복되고 눈빛이 살아났으며 꼬리도 자주 흔들기 시작했다. 병원 사람들도 백호의 회복을 기적처럼 여겼다. 하지만 윤재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의 반대였다. 퇴원하는 날 백호는 스스로 일어섰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윤재호는 리드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둘은 병원 문을 나서며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예전처럼 예전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삶은 예기치 않게 흔들린다. 때로는 이별이라고 믿는 순간이 다시 시작의 문턱이 되기도 한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고 기다림은 마음보다 강해진다. 어떤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그저 함께한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준다. 그리고 그 시간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의 회복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지만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진심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백호와 윤재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별이라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다시 시작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
아무리 작아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 그것이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요?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